안녕하세요. 세상을 읽게 하는 남자 온달장군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최근에 자주 못 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노인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가 최근 이제 크게 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매년 한 수십만 명 이상씩 지금 요양보호사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약 한 달 조금 넘게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실습 기간이 약 10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종의 국가고시죠. 국가고시를 통해서 요양보호사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제 올해 봄에 땄습니다만은, 뒤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고 시험도 비교적 무난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제가 있던 반에서 있던 동료들 전원이 합격을 했으니까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취득도 그래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격증을 따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있어 보니까 더 큰 문제는요, 자격증 딴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일단 이 자격증만 따면 마치 이제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딴 뒤에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물론 장롱민허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문요양이라고 그러죠. 재가 서비스가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아는 주간보호센터라 그러는데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이 요양원 근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각 팀들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단점을,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3시간 또는 이제 6시간 이렇게 하고 일종의 이제 프리랜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일을 합니다. 어느 가정을 방문을 해서 어르신과 시간을 보내고 케어를 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건데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상당수가 3시간짜리 또는 많이 하면 6시간짜리를 해요. 근데 이 일 자체는 어떻게 보면 편하긴 편해요. 대상자를 잘 만나면.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3시간을 하니까요,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70만 원 정도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시간 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수입 자체가 얼마 안 된다. 일은 편하지만. 이게 재가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고요.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방문센터가 많기 때문에, 재가센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취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직장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레귤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주야간 보호센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야간 보호센터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 요양보호사들한테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경쟁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거든요. 자, 레귤러 하지만 이 주야간 보호센터 역시도 수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이거 사례보험이나 세금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게 약 170만 원 정도니까 수익은 그렇게 많이 안 된다. 하지만 아침 출근, 저녁 퇴근하는,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그만큼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요양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도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잘 안 돼요.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재가센터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리도 큰 요리는 아닙니다만 청소라든지
아무래도 그 여성 쪽에 가까운 일이라서 재가센터는 제가 어플라이를 안 했고 주야간 보호센터는 했는데 잘 안 돼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또 나이도 있으면 쉽게 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원에 취업을 했는데요. 약 40일 가까이 했죠. 자,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직종 중에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자, 가기 싫다는 건 뭡니까? 수입은 뭐 조야간 보호센터랑 비슷하거든요.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받는데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자체가 조야간 보호센터는 그나마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으신 분이 어르신들이 오시거든요. 하지만 요양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야간 보호센터보다는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케어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제가 이제 요양원 근무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요양보호사 한 사람당 2.5명을 이제 케어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료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빠지고 나면 평균적으로 보면요, 요양보호사 한 사람당 약 7명 정도 어르신을 케어를 해요. 근데 7명도 힘들어요. 그냥 뭐 이거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되지만 대부분이 보면 누워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7명도 하기가 힘든데요. 동료들이 이제 휴가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심지어는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16명을 케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뭐, 아침에 가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요. 뭐, 곳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뭐, 대소변을 하셨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혼자서 16명을 케어를 할 때는요, 그날은 거의 뭐 반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 요양원 업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크게 걸리는 날은요, 집에 오면 거의 뭐 초죽음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가는데도 이제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더군다나 또, 요양원 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야근도 있어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요. 물론 야근하고 쉬긴 합니다만은 이틀 정도를 거의 매주 이제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되고 몸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양원 근무를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그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 근무를 기피하는지 큰 이제 세 가지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이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양보호사 개개인이 굉장히 일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를 배려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약 40일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웃는 얼굴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 한 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대기업에 임원을 하시다가 본인이 자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하셨는데 약 6개월 하신 뒤에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동료들 사이에 어떤 그 불화, 그 다음에 알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선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0% 이상이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남자들이 혼자서 이렇게 참 견뎌낸다는 거.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견디면서 일도 힘든데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양원 근무가 힘든 마지막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에 1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작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이 정도 돈은 받는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에 비해서 훨씬 더 노동 강도가 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의 그 심한 어르신들의 어떤 뭐 대소변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오죽했으면 그 일을 하면서 정치인들이나 그 나름대로 이 뭡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또는 고위 공무원들이 한 달만큼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저처럼 여행을 와서 근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박봉에 시달리는 일이 요양보호사라는 것을 그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양보호사 업무는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교육원에서 하는 것만큼 일단 자격증을 따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열린다.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 드린다고 하면 이 일은요, 봉사정신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일로 인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계형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지금 제가 이제 경험했던 요양원에 가면 50대, 60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오질 않습니다. 또 저 같은 남자도 없어요. 왜? 힘드니까요. 돈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은 생계형으로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런 직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건요,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바닥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부심을 가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본인 스스로가 바닥 일을 생각하니까, 바닥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본인이 자부심이 없으니까 같이 있는 어르신들한테 잘할 수는 더욱더 없겠죠.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요양원이다. 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한 직업은 아니다. 그래서 철저한 봉사정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소일거리로, 예를 들어 제가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만 잘 만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거든요. 수입 생각 안 하고 나름대로 내가 소일거리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만한 직업은 없어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를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계형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이것 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몸과 마음은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또 짧은 시간 내에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굉장히 수월한 직업이다. 하지만 생계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직업은 절대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